안녕하세요. 주성한의원입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겪어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살다 보면 이런 증상들을 한 번씩 겪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해보면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발생하는 숙취 증상이라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발생하는 멀미 증상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보통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어진다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이유들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식체, 우리가 채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짧게는 오늘 드신 음식에서부터 하루 이틀 전까지 특별히 잘못 드신 음식은 없는지, 급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드신 음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식체로 오셔서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꼼꼼하게 원인을 되짚어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하고, 진맥을 해봤을 때도 이제 채기가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단순하게는 이 명치 아래쪽을 눌러봤을 때도 통증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당일날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순환침 시술을 통해서 빠르게 채기를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소화불량이나 채기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한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일분 정도 처방 드려도 한 1, 2천 원 정도 이내 본인 부담금으로 복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불량이나 채기 증상에 많이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만약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이상, 심하게는 몇 달 이상도 지속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단순한 식체라든가 소화불량의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위장 기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겠죠. 음식을 먹기만 하면 금방 또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고 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시게 되면은 내시경 검사를 하셨을 때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기능적인 장애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로 쉽게 진단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잠깐 위염약이나 이런 것들 복용하시다가 그 뒤에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서 늘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소화제를 달고 사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소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늘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막힌 듯한 느낌, 조금만 많이 먹거나 하면 또 체기가 발생하고 메스꺼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만성적인 소화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소화기 기능을 비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비위 기능은 위아래로 승강을 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와 같은 역할인데요. 인체의 중심에서 기운이 위아래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비위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운이 소통되지가 못하고 가슴이나 명치 부분에 꽉 막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아래로 소화가 되지 못하고, 혹은 아니면 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든가 구토를 유발한다든가,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기운이 거꾸로 올라오게 되니까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혀있는 소화기를 뚫어주고 또 멈춰있는 이 승강 기능을 회복을 시켜준다면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이제 소화기 문제로 발생하는 증상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소화기가 아니라 다른 이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런 울렁거림이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지러움 증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머리나 뇌도 있지만 이 귀 쪽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심하게 이렇게 어지러움과 울렁거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단은 이석증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 반구리관에서 이석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증상인데, 이 이석증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도가 심한 이 어지러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지러움이 유발이 된 다음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감을 느끼게 되죠.
이석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체위성 현운입니다. 즉 몸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번 발생한 다음에 가만히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보통은 30분 정도 이내에 이 발작이 진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개를 이제 획 돌려보게 되거나 혹은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제 이런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석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석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교정 방법을 시행을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최대한 자세 변화를 좀 피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제 이 이석이 왜 떨어져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체력 저하라든가 신경 과민,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석증과 항상 자주 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이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이런 어지러움뿐만이 아니라 난청이나 이명 증상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원인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신경 과민이라든가 뭐 면역력 저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제 기혈의 흐름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주로 담음이 기혈의 순환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기혈을 회복을 시켜주고 이 담음을 제거하면서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면 이러한 증상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린 이 소화기 증상이라든가 귀에 관련된 증상 이런 것들 외에도 어지러움이나 울렁거림을 유발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일부의 대표적인 원인들일 뿐이고,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는 이제 어지러움이나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최근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 실마리를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진맥이라든가, 그리고 혀를 보는 설진, 그리고 배를 보는 복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순환침요법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복부나 손발에 혈자리나 경락을 이용해서 기혈을 안정을 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회복시킨다든가, 혹은 어지러움이라든가 메스꺼림이라든가 두통 이런 증상들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소화장애가 심하거나 순환기가 심하게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라를 풀어주고, 그리고 막힌 기혈을 풀어주고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처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과로나 오랜 이제 병환으로 인해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가 된 경우라면 오히려 보약을 처방을 해서 이 손상된 기력을 보충해 줘야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의 경추라든가 등의 흉추라든가 이런 척추의 틀어짐이 심한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만성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이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전신적인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이 본인에게만 유난히 찾아오고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흔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에게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예민하시거나 잘 두근거리시고 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늘 좀 체기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한테서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도 늘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잘 체하시고 그러시니까 소화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이제 이런 신경 증상들 때문에 이미 신경 안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또 복용하시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런 치료들이나 약물 복용을 통해서 해결이 되셨다면 참 좋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런 뭐 소화제라든가 신경 안정제라든가 이제 이런 약물들만을 복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버텨오시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의원으로 찾아오셔서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복용해봐도 그때뿐이고,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좀 만성적으로 지속돼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속이 메스꺼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증상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